바람이 거센 산을 만났을 때를 보라. 바람은 산과 정면 승부를 벌이지 않는다. 산허리를 돌아가고 계곡을 따라 흐르며 때로는 고요히 멈춰 기다린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바위는 풍화되고 산의 모습도 조금씩 변해간다. 이것이 자연의 지혜이며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가장 오래된 비밀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무수한 벽을 만난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원수 같은 존재들 말이다. 그런 순간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더 큰 목소리로 맞서는가? 더 강한 논리로 압박하는가? 아니면 침묵 속에서 분노를 키우는가? 18세기 조선의 대학자 정약용은 18년간의 긴 유배 생활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가 목민심서에서 남긴 한 구절이 있다. 하늘의 이치는 겸손한 자를 높이고 교만한 자를 낮춘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가장 실용적인 원리를 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는 것을 승리라고 생각한다. 상대방을 말로 굴복시키고 논리로 제압하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을 성공이라 여긴다. 하지만 정약용이 발견한 진짜 승리는 전혀 달랐다. 진정한 승리는 싸우지 않고도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이기려 하지 않으면서도 결국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마치 물이 바위를 이기는 방식처럼 말이다. 물은 바위보다 부드럽지만 결국 바위를 깎아내고 새로운 길을 만든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관리들과 마주쳤다. 그들 중에는 그를 감시하는 자들도 적대시하는 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대부분이 정약용을 존경하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비밀은 바로 먼저 물러서는 용기에 있었다. 정약용은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방에게 맞서 싸우지 않았다. 대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했으며 그들이 옳은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단순한 말들이 가진 힘은 놀라웠다. 공격하려던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졌고 적대감이 호기심으로 바뀌었으며 결국에는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굴복이나 포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약용은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물처럼 부드러웠을 뿐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문이 있다. 이 문은 공격받을 때 굳게 닫히고 이해받을 때 조용히 열린다. 정약용은 이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인정과 공감의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신의 화를 이해합니다. 이 한마디는 화난 상대방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 화가 난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의 인간적 반응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동에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그 이유를 부정하지 않고 이해하려 할 때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연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네요. 이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사람 앞에서는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겸손해진다. 완벽한 사람에게는 적대감을 느끼지만 솔직한 사람에게는 친근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것처럼 말 한마디가 나라를 일으킬 수도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우리 일상의 작은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다. 한마디가 관계를 깨뜨릴 수도 치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정약용이 누누이 강조했던 것은 진심의 중요성이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방을 더욱 화나게 만들 뿐이다. 진심이 담긴 사과는 한 번으로도 충분하지만 진심이 없는 사과는 100번을 해도 소용없다. 진심이 담긴 칭찬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계산된 칭찬은 뻔히 드러나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킨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심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정약용의 답은 명확했다. 상대방을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이다. 나와 같이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 나와 같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 나와 같이 이해받고 싶어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자세히 보면 나름의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연민과 이해의 마음이 생긴다. 정약용은 자신을 유배 보낸 사람들조차 미워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들도 각자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것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가짐에서 나온 말과 행동이기에 진정성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 그럼 내 자존심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내가 항상 먼저 사과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말인가? 정약용의 답은 이렇다. 진정으로 강한 자존심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사람이다.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비굴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자신감 있는 사람이다. 먼저 이해하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정약용 자신도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수없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을 겪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런 순간마다 더 큰 목표를 생각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학문과 후세를 위한 일을, 일시적인 자존심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선택했다. 그 결과 그는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성인이 되었다. 만약 그가 매번 자존심을 앞세워 사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 과연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 물이 그릇의 모양에 맞춰지지만 여전히 물의 본질을 잃지 않듯이 우리도 상대방에게 맞춰주되 자신의 핵심 가치는 지켜야 한다. 정약용이 말한 상선약수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과 무조건 상대방의 말을 따르는 것은 다르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할 때는 분명히 말해야 한다. 다만 그 방식이 공격적이 아니라 건설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대신 이런 관점은 어떨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절대 안 됩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함께 찾아볼까요? 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대신 제가 이해한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같은 내용을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니,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자신의 편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했다.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우회적인 조언이, 명령보다는 제안이 더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강물이 바위를 깎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루아침에 원수가 친구가 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한 번의 좋은 말로 모든 갈등이 해결되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 정약용도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 자신을 단련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처음에는 그를 경계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인품과 학문을 존경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만들어내는 기적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이 내 진심을 당장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물처럼 흘러가야 한다. 물은 막히면 다른 길을 찾는다. 막다른 길에 부딪히면 잠시 고여서 기다렸다가 다시 흐른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한 번에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고 지금 당장 안 되면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해보는 것이다. 정약용은 급하게 서두르는 마음을 버리고 천천히 꾸준히 노력하라고 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 하지 말고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말이 될 수도 있다. 정약용은 좋은 말도 때를 가려서 하라고 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럴 때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상대방이 먼저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화가 난 사람에게 진정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조용히 그 사람 옆에 앉아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위로가 된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말없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더 따뜻한 위로가 된다. 정약용 자신도 유배지에서 많은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포기의 침묵이 아니라 준비의 침묵이었다. 언젠가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학문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꿈을 품고 묵묵히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침묵이 필요하다. 상대방과 갈등이 있을 때 무조건 말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때로는 침묵으로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미움과 원망은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반대로 용서는 그것을 베푸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든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에게도 큰 감동을 준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용서해 주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그래서 진심으로 반성하게 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물론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큰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용서는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오늘도 용서를 선택하고 내일도 용서를 선택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 선택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용서는 놀라운 치유의 력을 발휘한다. 상처받았던 마음이 아물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심지어 원수였던 사람도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용서는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사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다. 큰 변화도 작은 시작에서 출발한다.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도 작은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이런 단순한 인사도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외면하고 지나쳤던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한다. 수고하세요. 이런 격려의 말도 큰 힘이 된다. 바쁘게 일하는 사람에게 수고한다는 인정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기쁨을 느낀다. 괜찮으세요? 이런 관심의 표현도 마음을 움직인다.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런 도움의 제안도 관계를 변화시킨다. 실제로 도움을 주지 않아도 도울 의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고마움을 느낀다. 이런 작은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상대방이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신뢰 관계가 형성된다. 역사 속 많은 지도자들도 이런 작은 실천들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거창한 이론이나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작은 배려들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내면의 평화이다. 자신의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없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 해도 그 화가 말 속에 배어난다. 불안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안정적으로 행동하려 해도 그 불안이 행동에 드러난다. 반대로 마음이 평화로우면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말과 행동이 나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답은 자신과의 화해이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실수하는 자신을 용서하고 부족한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엄격하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하기 어렵다. 반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런 중심이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 실제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보통 방어나 반격이다. 하지만 이것이 갈등을 더욱 악화시킨다. 상대방이 당신이 잘못했어요 라고 공격할 때 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응하면 갈등만 커진다. 대신 제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묻는다면 어떨까? 상대방이 당신은 항상 그래요 라고 일반화할 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라고 반박하면 말다툼이 된다. 대신 제가 그렇게 보였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을 때는 논리보다 감정을 먼저 다뤄야 한다. 화가 많이 나셨군요.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그럴 만도 하시네요. 같은 감정 수용의 말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에야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가능하다.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소통 방식도 다르다. 획일적인 방법보다는 상대방의 특성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에게는 디테일한 설명과 체계적인 접근이 효과적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감정적인 사람에게는 논리보다는 공감이 우선이다. 마음 아프셨겠어요. 저도 그런 기분 이해해요. 같은 감정적 공감부터 시작해야 한다. 실용적인 사람에게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내향적인 사람에게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압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급하지 않으니 편하실 때 답해 주세요. 같은 배려가 필요하다. 요즘은 대부분의 소통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등을 통한 소통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표정이나 목소리 톤을 알 수 없어서 오해가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평소보다 더 정중하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농담이나 비꼬는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즉시 답장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마음이 차분해진 후에 답장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 갈등이 생겼을 때는 가능하면 직접 만나서 대화하거나 적어도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좋다. 문자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들이 음성 대화로는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고 겨울 속에서도 씨앗은 준비한다. 절망할 이유도 포기할 이유도 없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어려운 관계라도 아무리 복잡한 갈등이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금 당장 이해받지 못한다고 해서 영원히 이해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상처도 아물게 하고 오해도 풀리게 하고 갈등도 해결하게 한다. 다만 우리가 그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원망하고 미워하는 시간으로 쓸 것인가? 이해하고 용서하는 시간으로 쓸 것인가? 갈등의 시간을 성장의 시간으로, 실현의 시간을 지혜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원수였던 사람도 친구가 되고 불가능해 보였던 화해도 이루어진다. 변화는 항상 한 사람에서 시작된다. 상대방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원수도 내 편으로 만드는 마법의 한마디,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고 방법이 아니라 마음가짐이고
말솜씨가 아니라 인격이다.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관계가 달라지고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고 모든 갈등이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도 없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수는 있다. 진심을 다할 수는 있다. 물처럼 부드럽게 흐를 수는 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 주변이 더 따뜻해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